지난 수요일부터 예외를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운 걸 잠깐 요약을 해보면 함수를 우리가 보통 정의하게 되는데 그 함수를 정의할 때 그 함수에서 원래 해야 되는 일을 구현해야 되는 건 당연한 것이고 그 구현을 할 때 어떤 예외적인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는지를 찾아내고 그것을 처리할 줄 알아야 되겠죠. 그렇죠? 처리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예외적인 상황들이 발생하는지를 찾아내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함수가 받는 인자들이 어떤 것이고 그 인자의 범위가 어떻게 되고 어떤 범위만 이 함수에서 쓰는 건지를 잘 파악해야 돼요. 예를 들었을 때 뭐 맨날 똑같은 예인데 그래도 한번 보시면 은행 계좌에서 디포짓 입금을 한다. 그러면 범위가 인자가 하나예요. 금액, 받는 금액. 그러면 인트 타입이니까 인트의 범위는 마이너스 얼마에서 플러스 얼마까지. 그러면 어떤 범위만 여기에 유효한 것인지를 생각해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0도 안 되고 여기만 적절한 디포짓으로 쓰기에 적절한 것이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처리를 해줘야 되겠죠. 똑같이 더해주면 안 되지.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절대값을 구하는 거, 이런 거는 똑같이 여기도 인트네. 마이너스에서 쭉 해서 플러스까지. 그러면 절대값은 뭐 이 범위 어떤 거든지 다 받아도 절대값을 계산해 줘야 되는데 이제 프로그래밍의 특성상 이 인트의 범위의 특성상 뭐 4비트 치면 여기가 마이너스 128에서 127까지예요. 그렇죠? 그러면 마이너스 128이 나머지는 문제가 없는데 마이너스 128이 들어오면은 그거를 바꿀 수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인자들의 범위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 그 인자들을 어떤 범위까지 처리해야 되는지 또는 다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 중에 뭔가 답을 내줄 수 없는 경우가 있는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보통 얘네들은 이제 원시 타입들이죠. 인자들이. 자바에는 원시 타입 말고 또 뭐가 있죠? 뭐가 있어요? 참조 타입, 객체 타입이죠. 참조 타입. 그러면 어떤 예제가 있을까? 뭐 지난번에 봤던 것처럼. 컴페어한다. 컴페어하는 메소드 혹시 만든다. 문자열 2개를 받은 거를 비교하는 걸 만들어요. 얘는 이제 스트링은 이런 인트와 달리 무슨 타입? 참조 타입이에요. 객체 타입. 그럼 얘는 기본적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까? 기본적으로. 비문자열. 를 말씀하신 것 같아요. 빈문자열. 빈문자열도 문제가 되나? 모르겠어요. 하여튼 빈문자열 이런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되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모든 참조 타입, 이게 스트링이든 스트링이 아니든 어떤 거든지 어떤 값을 가질 수 있냐면 널 값을 가질 수 있어요. 널. 실제적인 객체가 들어올 수 있는데 요 빈 문자열도 객체는 객체예요. 널 값은 아닐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서 그럴 경우에 만약 빈 문자열이 들어오면 어떻게 하냐라는 건 이 안에 이제 구현할 수 있는데, 얘네가 항상 인자 타입이 참조 타입이면 이 안에서 뭘 생각해야 돼요? 어떤 문제를 생각해야 돼요? 공통적으로 널이 혹시 올지 않을까 생각을 해야 돼요. 혹시 널이 오면, 널이 왔는데 내가 s1.length라는 걸 접근했어요. 그럼 어떻게 돼? 널인데. 쉬는 시간 예외가 발생하죠. 뭐냐면 널 포인터 익셉션이라는 게 나와요. 널 포인터 익셉션. 우리가 리모컨을 쓰는데 이 리모컨이 아무것도 안 가리키고 있으면 쓸 수 없어요. 아무것도 안 가리키는 리모컨을 쓰면은 프로그램이 예외가 발생하고, 보통 이런 건 내가 잡아서 처리하는 애가 아니니까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항상 널 검사를 해줘야 된다. 근데 재미난 건, 여러분 재미없겠지만, 여기서는 만약에 널이 들어왔어요. 할 수 있는 게 있을까? 어떻게 처리하면 될까요? 널이 들어왔다.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얘가 얘랑 비교해서 큰지 작은지 같은지를 비교하는 함수라고 치고요. 만약에 이런 게 있어요. 뭐 나중에 또 보겠지만, 이런 게 있다. 얘는 그냥 단순히 같냐 틀리냐만 하면 돼요. 같으면 참, 틀리면 false 주시면 돼요. 그러면 얘도 참조 타입이니까 널이 올 수 있죠. 널. 그럼 이 경우하고 이 경우하고는 어떻게 될까? 어떤 차이가 있을까? 그러면 좀 더 여기서 그러면 S1이 널인지를 검사하고 있고, if S1이 널인지를 검사를 했어요. 그럼 널이다. 그럼 뭘 해? 어떻게 해야 돼? 이 경우에 널이다. 그럼 널인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항상 널이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함수를 만드는데 내 함수의 인자 타입이 원시 타입이 아니라 참조 타입이에요. 그럼 그 참조 타입이면은 어떻게든 프로그램상에 뭔가 문제가 생겨서 그 함수가 호출될 때 정상적인 객체가 오지 않고 널이 올 수 있어요. 그럼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그러면 얘를 여기서 이렇게 검사를 해가지고 얘가 널인지 널이 아닌지는 검사할 수 있어요. 근데 검사를 한 다음에 여기서 뭐래? 어떻게 하냐? 얘는 검사해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검사 하나 안 하나 할 수 있는 게 없다 이거예요. 만약 내가 검사해서 널이면 널 포인트 익셉션을 발생하겠다. 그럼 내가 throw new 널 포인트 익셉션 이렇게 했어요. 만약에 이렇게 안 하고 그냥 했어. 그래도 뭐야? 널 포인트 익셉션이 발생해요. 그냥 내가 쓰더라도 널 값을 썼으니까 널 포인트 익셉션이 발생한 거고, 내가
내가 널인지 보고 내가 직접 발생할 수도 있고. 근데 별 두 개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없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예외적인 상황이 발생했을 때 내가 뭔가 그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뭔가 조치를 취해 줄 수가 없을 수는 있어요. 물론 이런 경우에는 이거를 호출하는 쪽에 가서 코드 수정이 필요하겠죠. 죽었어. 컴페어하다가 널포인. 그러면 컴페어를 내가 만들었다 치면은 그걸 부른 코드로 가서 너 왜 널 던졌는지 거기를 보고 널이 안 던져지게 고쳐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할 수 있는 일은 없다는 거예요. 이 경우에는 약간 다를 수가 있어요. 하나는 널이고 하나는 S2는 널이 아니야. 그러면 하나는 널이고 하나는 널이 아니면은 두 개가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다른 거죠. 그럼 얘는 널 포인트 익셉션을 발생 안 하고 그냥 return false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는 내가 검사를 해서 예외를 발생 안 시키고 그냥 널이면은 널인 걸 내가 그대로 그냥 쓰면은 문제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문제가 안 일어나게 검사를 한 다음에 내가 필요한 조치를 해줄 수는 있어요. 근데 어떤 경우에는 할 수가 없다 이거죠. 할 수 없는 경우도 있어요. 이처럼. 그래서 요 두 개 나중에 또 한 번 더 보겠지만 이제 좀 이렇게 전체적으로 뭐 지난 시간에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 안 했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가 함수를 구현할 때 인자들을 잘 살펴봐야 되고 이 인자들의 범위가 내 함수에 다 필요한 범위인지 아닌지 또 이 범위 중에 제대로 계산할 수 없는 값들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봐야 되겠고요. 원시 타입들은 만약에 원시 타입이 아니라 객체 타입인 경우에는 항상 뭘 생각해야 돼요? 널이 올 수 있다라는 걸 생각하셔야 되겠고 근데 널이 올 경우에는 그거를 내가 검사를 해서 뭔가 문제가 안 일어나게끔 원래는 널이었을 때면 널 포인트 익셉션이 발생할 텐데 그게 발생하지 않고도 제대로 프로그램이 돌아가게끔 만들 수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그거 하는 거가 불가능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늘 염두에 둬야 돼요. 자, 그래서 이런 예외 처리들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자바, C#, 뭐 C++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외를 처리할 때 옛날처럼 리턴 값을 이용해 가지고 문제가 있었다라는 걸 알리는 게 아니라 throw catch라는 어떤 개념을 이용해서 예외 처리를 해요. 그렇죠? 그래서 사용되는 문법이 throw, try catch, 그 다음에 througs라는 개념이 하나 더 있어요. 그래서 예외를 발생시키고 발생시킨 예외를 내가 잡아서 뭔가 처리하고 아니면 어떤 함수에서 어떤 예외가 발생하는지를 알려주는 공표해주는 throws라는 걸 쓸 수 있어요. 이 세 가지를 쓸 수 있고요. 예외 처리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개념적으로 알아두셔야 될 게 여기에 나와 있는 거죠. 여기에 나와 있는 거니까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즉 자바는 예외를 크게는 에러와 익셉션으로 나눴고 익셉션은 체크드와 언체크드로 분류했어요. 이렇게 1, 2, 3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동안에 발생할 수 있는 어떤 문제점들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누었다. 에러는 프로그램하고 상관이 없는 예외예요. 시스템에서 프로그래머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얘는 우리가 don't care. 신경 안 써도 돼요. 근데 이제 신경 써야 될 게 요 두 종류로 이렇게 나머지 프로그램에서 뭔가 할 수 있는 예외들을 체크드와 언체크드로 나누었어요. 그리고 여기서 대표적인 게 예를 들면 얘는 예를 들 게 많은데 아까 얘기했던 null pointer exception
뭐, arithmetic exception, 또 array index 뭐 out of bound exception 이런 것들이 unchecked 예외예요. 그리고 checked 예외는 file not found exception 이런 게 하나의 대표적인 예가 됩니다. 보통 IO exception들, IO 처리와 관련된 exception들이 checked 예외예요. 그러면 요거하고 요거를 왜 이렇게 구분했냐면은 이 자바를 최초에 설계한 그 두 양반은 뭘 중요시했어요? 강건성을 매우 중요시했어요. 강건성을. 오류가 없게 만드는 거. 안 죽게 만드는 거. 왜? 뭐 인베이디드를 목표로 했는데 인베이디드에 자바가 많이 쓰이진 않지만 어쨌든 최초에는 인베이드 소프트웨어를 만들기 위한 언어로 만들어진 게 자바고 그래서 이 강건성을 중요시했어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쓴 거죠. 그런데 요 언체크드 예외는 누가 때문에 발생하냐면은 프로그래머 실수예요. 프로그래머의 실수. 프로그래머의 실수로 발생하는 거예요. 프로그램을 잘못 써서. 이런 게 그런 거죠. 0 나누기 했다. 이건 프로그래머가 잘못 짠 거죠. 널 포인트 익셉션. 널 값이 와 있어. 그러니까 제대로 초기화를 안 했거나 뭔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널 검사를 제대로 안 했거나. array index out of bound. 이것도 뭐 0부터 사이즈 마이너스 1까지 써야 되는데 뭐 엉뚱한 값을 쓴 거죠. 이거 다 프로그래머들이 실수한 거예요. 언체크드 예외. 그러면 이 프로그램의 실수들은 어떻게 극복해야 돼? 이건 예외 처리하는 게 아니라 코드를 수정하셔야 돼. 그러니까 예외 처리는 하되 나중에는 얘를 코드 수정해가지고 그 부분은 예외 처리하지 않아도 이런 게 안 발생하게끔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언체크드 예외는. 그래서 언체크드. 그러니까 체크를 안 해도 발생을 안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쪽은 file not found exception이라는 거는 프로그래머가 어떻게 만들든지 간에 프로그램 어떻게 짜든지 간에 얘는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누가 잘못하면. 프로그램이 잘못한 게 아니라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사용자가 잘못하는 거죠. 파일이 없는 이름을 준다든가. 그 사용자가 어떤 이름 줄지 어떻게 알아? 그거를 강제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file not found exception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 실수가 아니라 사용자 실수인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또 하나 얘네들이 생각한 거는 이거는 극복 가능하다. 이쪽은 만약에 체크 안 했으면 죽어요. 코드 수정 안 하면 해결이 안 돼. 근데 얘는 사용자 실수니까 file not found exception이라는 게 발생을 하면 사용자한테 다시 요구하는 거예요. 그 파일 없어. 그 파일 없으니까 파일 이름을 바꿔달라. 아니면 그 사용자가 말한 폴더에 가니까 그 파일이 없어. 다른 폴더를 달라. 뭔가는 물어봐서 다시 해가지고 다시 프로그램을 정상적으로 처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개로 나눴어요. checked와 unchecked로. 그래서 주로 runtime exception들은 다 이쪽에, IO exception은 다 이쪽이에요. 보통 IO 입출력 관련된 거. 그래서 이렇게 나누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시스템에서 일어나는 예외들을 살펴봤더니 프로그램하고 저는 별로 상관이 없는 OS의 문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에러로 분류해놓고 이제 프로그램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예외를 두 종류로 언체크드와 체크드로 나눴어요. 그래서 얘는 이런데 이 체크드에 대해서는 얘가 요 강건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얘는
강제화를 했어요. 그러니까 언체크드 예외, 아니, 체크드 예외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무조건적으로 예외 처리를 해야지만 되게끔. 그걸 강제적으로 안 하면 강제왔다는 건 문법 오류를 줘요. 얘는 내가 체크를 안 했다고 해서 문법 오류 주지 않아요. 여기서 얘를 널 검사를 안 했다고 해서 문법 오류를 주진 않아요. 근데 얘는 문법 오류를 줍니다. 문법 오류. 그래서 체크드 예외는 내 의도와는 상관없이 무조건 어떻게든 처리를 해야 돼요. 어떻게든 처리해야 돼요. 그러면 강제화. 처리하는 방법. 예외를 처리하는 방법은 뭐예요? 트라이 캐치하는 거예요. 그렇죠? 처리하는 방법은 트라이 캐치를 하는 거예요. 트라이 캐치. 트라이 캐치. 그래서 내가 잡아가지고 파일러 파운드 아웃 익셉션이 발생했으면 재차 사용자한테 파일을 요구하게끔 프로그램을 짤 수 있겠죠. 트라이 캐치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트라이 캐치가 특징상 할 수 있는 위치가 조금 더 유연해요. 옛날 방식에 비해서.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해서 여기에 이렇게 호출되고 있어요. 요 함수가 끝나기 전에 뭐 A, B, C, D라고 하면 M이라 그러면 M에서 A, A에서 B, C, D예요. 그러면 D에서 예외가 발생하면 그 예외를 트라이 캐치에서 잡을 수 있는 데는 하나, 둘, 셋, 네 군데죠. 그래서 여기서 잡을 수도 있고 여기 잡을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내가 여기서 잡겠다 라고 하면 얘네들도 이 체크 예외에 대해서는 뭔가 조치를 취해줘야 돼요. 내가 안 한다. 내가 안 하니까 위에서 꼭 해라 라는 걸 해줘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뭘 하냐? 여기선 공표를 합니다. 공표. 그러니까 이 D는 쭉 가서 여기 throws file not found exception이라는 걸 공표를 해야 돼요. 안 하면 안 돼. 안 하면 예외 처리가 돼요. 그러니까 문법 오류가 나요. 그러니까 어떤 곳에서 체크 예외가 발생할 수 있으면 그 위치에서 바로 내가 트라이 캐치를 하던가 그 위치에서 내가 안 하겠다 그러면은 위에서는 하게끔 강제화 시켜야 되는데 그걸 강제화 시켜서 어떻게 해요? 공표를 한다. 그러면 너 D 부르니까 C는 그걸 잡아야 돼. 근데 나도 하기 싫어. 그럼 나도 공표를 해. 그럼 그 위에서 잡아야 돼요. 근데 이렇게 되면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메인까지 올라갈 수 있죠. 그럼 메인에서도 싫어. 나도 안 해. 그럼 나도 공표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그 체크드 예외를 우리가 만드는 것의 의도가 아니에요. 여기서 공표를 딱 해놓으면 이건 그 예외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여기서도 안 잡아, 여기서도 안 잡아, 여기서도 안 잡아, 여기서도 안 잡아. 이게 메인이야. 그럼 어디로 가? 메인에서도 안 잡았어요. 그럼 어디로 가요? JVM으로 가죠. 그렇죠? 그럼 JVM으로 가면 프로그램은 어떻게 돼? 죽어요. 거기서 중단되죠. 근데 체크드 예외는 극복 가능한 거고 잡아서 처리하라고 한 건데 내가 귀찮으니까 공표 해놓으면 JVM까지도 보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체크드 예외도 실질적으로는 어디서도 트라이 캐치 안 하고 프로그램 짤 수는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는 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체크드 예외는 프로그램 내에서 꼭 이 위치에서 안 하더라도 어느가 위치에서는 트라이 캐치를 해줘야 된다.
언체크드 예외는 발생하게 하면은 발생이 되면 고치면 돼요. 코드를 수정해가지고 그걸 발생 안 하게끔 만드는 거고, 이 언체크드 예외는 주로 개발 과정에서 오류를 찾기 위해서 많이 활용하시면 돼요. 예외 처리는. 그런 면에서 요쪽 애들은 어서트라고 하는 그 예외 처리, 또 다른 예외 처리 기법을 활용할 수도 있어요. 그것도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그 얘기를 요 노트에서 갖고 하면, 여기 fung이라는 함수가 있는데 안에 f랑 g가 있어요. 근데 g는 체크드 예외는 발생을 안 시켜요. 안 시키는 애야. f는 체크드 예외를 발생시킬 수가 있어요. A exception이라고 하는 체크드 예외를 발생시킬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프로그램 짜면 문법 오류가 나요. 요 FA에서 체크드 예외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 fung에서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하나는 내가 직접 여기서 처리하겠다. try catch에서 직접 처리하겠다. 아니야, 내가 하면 안 돼. 나보다 위에가 해야 돼. 그러면 나는 throws a exception 하고 공표를 해줘야 돼요. 아, 그러면은 컴파일러가, 아, 너는 이 FA에서 체크드 예외가 발생하는 걸 인식하고 있구나. 근데 네가 안 하겠다는 거구나. 알았어. 오케이.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넘어가는 게 끝까지 넘어갈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언체크드 예외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null point exception은 발생하지 않게끔 처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코딩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거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경우인데, 아까 봤던 예제에서는 아무것도 안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인트니까 뭔가 반환을 해줘야 되는데 넣을 때 반환해 줄 게 적절한 게 없는 거죠. 그런 경우도 생긴다는 거고요. 그래서 자바의 예외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스로우볼이라는 공통 부모가 있고, 이 스로우볼 위에는 뭐가 있을까? 항상 자바의 맨 꼭대기에는 오브젝트가 있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예외적인 것만 보면 스로우볼이 가장 위에 있고, 에러, 익셉션. 에러가 저거죠. 이런 건 발생해도 우리가 어떻게 못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신경 써야 될 게 익셉션이에요. 근데 익셉션은 뭐 이렇게 있는데, 이쪽 거보다 요 두 개 보시면 돼요. IO는 대부분보다 체크드 예외. 런타임 익셉션은 다 언체크드 예외예요. 런타임. 그리고 이 런타임들은 주로 프로그래머가 실수해서 발생하는 것들입니다. 뭐 IO exception에 뭐 이런 거. File not found exception. malformed URL exception. URL을 썼는데 주소가 없는 거야. 뭐 이런 거 있을 수 있죠. 사용자가 인터넷 프로그램 할 때 인터넷 주소를 사용자가 입력해야 되는데 없는 주소야. DNS에 없는 주소야. 뭐 이런 문제들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예외를 만들 때, 예외를 새로 정의할 때, 새로 정의해서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throw 뭔가 예외를 발생시킬 때, 필요해서 예외를 발생시킬 때 여기 있는 애들을 쓸 수도 있고, 비슷한 게 있으면, 내 상황하고 비슷한 게 있으면 이런 걸 쓸 수 있고, 새로운 거를 정해 쓸 수 있어요. 뭐 예를 들면 insufficient found exception. 그래서 잔액 부족이라는 예외.
내가 만들어서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내가 이런 거를 만들 때 어떤 예외를 정의할 때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가 만드는 정의는 checked인지 unchecked인지 checked인지 unchecked인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얘는 보통은 unchecked로 가도 되고 checked 가도 괜찮아요. 생각에 따라서 생각에 따라서 어떻게 하고 싶은지에 따라서는 조금 다를 수는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어떻게 우리가 체크인지 언체크인지 따져보면 발생시켜야 되는 위치들이 있죠. insufficient fund exception을 봤더니 insufficient fund exception은 우리가 만들려는 곳 중에 딱 한 곳에서 발생이 돼요. 어디? 인출이라는 메소드에서만 발생이 돼요. 그렇죠? 잔액 부족이라는 건 withdraw에서만 발생이 돼요. 물론 계좌 이체가 만약 인출을 이용해서 쓰면 계좌 이체할 때도 발생될 수 있는데 따라가 보면 실제적으로는 여기만 있죠. 여기만 있는 거죠. withdraw에만. 그러면 withdraw에 요 예외가 있는데 만약에 withdraw를 내가 호출할 때 얘가 발생 안 되게끔 만들 수 있냐? 있냐 없냐를 살펴보셔야 돼요. 만약에 발생 안 시켜줄 수 있어. 내가 검사하고 withdraw를 부르면 얘는 절대 발생 안 되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언체크드 예외로 가는 거예요. 왜? 프로그래머 실수로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withdraw를 부르기 전에 get balance를 불러가지고 잔액을 조회해가지고 잔액이 부족한지 아닌지는 여기서 검사하지 않고 인출하기 전에 검사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인출하기 전에. 그러면 얘는 언체크드 예외로 처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요 insufficient fund exception은 프로그래밍 개발 과정에서 처리하고 나중에 처리 안 하겠다. 뭐 이런 생각 가질 수 있고 만약에 그게 아니라 사용자가 뭐든지 인출 금액을 쓸 수 있게 해놓고 그 인출 금액을 썼을 때 잔액 부족이 만약 발생을 하면 뭔가 조치 취하고 뭔가 하려 그런다. 그래서 실행된 이후에도 그러니까 개발된 이후에도 처리하려고 그러면은 얘를 체크 쪽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식으로 활용하고자 하느냐에 따라서는 조금 이거를 체크로 만들 수도 있고 언체크로 만들 수도 있다. 근데 기본적으로는 그 발생되는 곳에서 봤을 때 내가 원천적으로 얘가 발생되는 것을 막을 수 있으면 언체크로 가는 게 일반적인 거예요. 그래서 얘는 언체크로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클래스를 내가 만약에 새 예외를 정의하려고 한다. 새 예외를 정의하려고 그러면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exception을 상속받는 거고 또 하나는 runtime exception을 상속받아서 만드는 거예요. runtime 아니면 exception. exception을 상속받아서 만들게 되면은 그 예외는 뭐가 되냐면 체크드 예외가 돼요. 근데 내가 runtime exception을 상속받아서 만들게 되면 걔는 unchecked 예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새롭게 정의하려는 예외를 체크드로 만들 건지 unchecked로 만들 건지에 따라서 상속받아야 되는 클래스가 달라진다. 둘 중 하나예요. 새로 만들 때는 exception 아니면 물론 이런 거 상속받아서 만들 수도 있어요. 만들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얘 아니면 얘예요. 내가 체크드 만들고 싶다? exception. unchecked를 만들고 싶다? runtime을 상속받으면 되고요. 만들 때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기능들을 넣을 수 있어요. 예외니 클래스를 정의하는 거니까 내가 하고 싶은 기능들 다 넣을 수 있어요. 넣을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두 개는 제공해야 돼요. 두 개. 뭐냐? 기본 생성자. 기본 생성자는 부모 걸 불러서 기본 메시지를 설정해 줘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거는 메시지를 받아서 그 메시지를 부모한테 넣어줘야 돼요. 그러면 그때 얘가 봤을 때 여기 보면 divide by zero라고 나오는 그 문구 있죠. 그 문구에 출력되는 내용이
요 내용이 돼요. 잔액 부족. 또는 잔액 부족 말고 사용자가 어떤 문자열을 줬으면 그 문자열이 여기에 이제 출력이 돼요. 죽었을 때. 물론 잡아서도 그 문자열을 분석해 볼 수도 있고. 근데 어쨌든 예외를 설명하는 문자열이 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이 메시지 있잖아요. 인출, 요 금액, 현재 잔액은 얼마. 이거를 만약에 만들어서 전달했으면 그 예외를 받는 데서는 이 문자열을 얻어낼 수 있죠. 얻어서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예외 처리하기 위해서 필요하면. 그래서 이 메시지를 받는 걸 만들어줘야 돼. 두 개. 그러니까 여기서도 내가 이거 안 쓰고 그냥 기본 생성자를 부르면은 출력할 때 그냥 잔액 부족이 나오는 거고, 내가 이렇게 하면은 잔액 부족이 안 나오고 요 메시지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예외를 정의할 때는 요 두 개의 생성자는 기본적으로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필요한 게 있으면 추가적으로 여기다가 만들 수 있어요. 뭐 이렇게 부족 금액을 세팅해 놓을 수도 있고, 뭐 아니면 관련된 어카운트 정보를 뭐 유지하게끔 만들 수도 있고, 뭐 많이 뭐 필요한 거를 여러분들이 넣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클래스 정의하는 거니까 내가 필요한 기능은 다 프로그램에서 넣어줄 수 있고, 보통은 넣는다는 거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외를 발생시킬 때 그 함수들 불러서 뭔가 세팅을 해주는 거고, 예외를 잡는 데서 그 값들을 이용해서 뭔가 조치를 취한다는, 그게 필요할 때 코딩을 하는 거죠. 이런 코딩들을. 그리고 예외와 상속. 자, 이 F는 체크 예외를 2개 발생을 해요. B는 하나를 발생을 해요. 재정의하면서. 얘는 문제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 자식이 있으면 항상 뭘 많이 써요? 자식을 생성해서 많이 쓰는데, 리모컨은 부모 리모컨을 많이 쓰는 거예요. 그렇죠? 펫, 더, 캣이 있으면 펫 리모컨을 많이 쓰는 거예요. 그래야 유연성 있고 확장성인 코드가 가능해요. 그러면 A 리모컨이 있어요. 그럼 A 리모컨에 F라는 버튼이 있어요. 그럼 이 F라는 버튼은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이 F 버튼을 누르면은 체크 1, 또 체크 2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 눌러. 근데 가리키는 애가 B야. 그럼 체크 2는 절대 발생 안 하고 체크 1은 발생할 수 있어요. 문제 없죠. 내가 인식하고 있는 거는 체크 1은 발생할 수 있다는 걸 인식하고 있잖아요. 근데 거꾸로 이쪽 가보세요. 내가 A 리모컨을 쓰고 있는데 A 리모컨은 체크 1, 체크 2만 발생한다고 알고 있어요. 근데 갑자기 봤더니 얘는 거기에 없는 체크 3를 발생을 해. 그럼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부모 리모컨을 써도 자식들을 처리할 때 아무런 문제가 없어야 돼요. 근데 이렇게 더 많이 발생하면은 어떻게 돼요? 문제가 되는 거죠. 내가 A 리모컨으로 기대하는 건 요 2개밖에 아닌데, 이 2개 말고 다른 게 발생하면은 이게 안 맞잖아요. 그래서 자식들을 정의할 때, 재정의할 때 체크가 추가적으로 더 발생하면 안 돼요. 적게 발생한 건 괜찮아. 그러니까 상속을 할 때는 늘 무슨 생각을 해야 돼요? 부모 리모컨으로 내 거를 쓸 수 있다라는 걸 늘 염두에 두고, 부모 리모컨으로 쓰더라도 자식들이 문제가 없게끔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팁들인데, 간단히 설명드리면, 이제 이렇게 된 거는 이렇게 2개로 나눠가지고 우리가 코딩해가지고 가독성을 높일 수 있다. 그래서 정상적인 코드는 얘만 보면 되는 거고, 예외 처리 보고 싶으면 얘를 보면 되는 거고, 그렇게 나눌 수 있다는 거고, 예외를 무시하면 안 돼요. 이건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예외는 무시하라고 있는 건 아니에요. 무시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자바랍을 사용할 때는 각 메소드가 어떤 예외를 발생하는지를 잘 읽어봐야 돼요. 그러니까 API를 볼 때 이 함수는 어떤 경우에 어떤 예외를 주는지를 잘 보고, 보통은 그것들이 체크드 예외면 내가 그걸 잡아서 처리해야 되게끔 프로그램 짜야 되겠고, 만약에 언체크드 예외면은 그 언체크드 예외가 발생하지 않게끔 프로그램을 잘 호출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너무 작은 단위로 처리하면 안 된다. 한 줄씩을 트라이 캐치로 다 하고 있어. 그렇게 하라 그래도 못하겠죠. 귀찮아서. 그렇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원래는 어떤 문장이 에러 났을 때 같이 수행되면 안 되는 것들은 하나의 트라이저럴 내에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A, B, C, D 순서대로 해야 되는데 B가 죽으면 C, D 하면 안 돼. 그러면 얘는 같은 트라이저럴 내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A 따로, B 따로, C 따로, D 따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마라. 이거 재미있어서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 이게 편해서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는데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이거 보세요. AI 플레이예요. 배열에 어떤 용량이 있겠죠? 그럼 쭉 가다가 아이가 쭉 가다가 예를 들면 용량이 10이야. 그러면 0부터 9까지는 문제가 없겠죠. 플레이가 다 돼. 10이 되는 순간 어떻게 돼요? 예외가 발생을 해요. 어레이 인덱스 아웃 오브 바운드 예외가 발생해요. 그러면 이 포문은 중단되고 일로 튀어요. 그럼 여기서 아무것도 안 해. 그냥 돼. 문제 없죠, 코드는. 근데 이렇게 하는 게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 치면 되잖아. 여기서 프로그램 하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예외 처리를 원래 예외 처리 목적이 아닌 다른 용도로 쓰는 거예요. 여러 가지 용도로 쓸 수 있어요. 우리가 이 수로우 할 때 여러 가지 할 수 있어요. 근데 다른 용도로 쓰지 마시다. 그리고 너무 빨리 설명드린 것 같은데 어쨌든 그냥 끝까지 설명드리면 예외 처리를 오류 줄이기 위해서는 널 전달을 하면 안 되고 절대. 또 가급적이면 값을 반환할 때 널 값을 반환하지 않는 게 좋아요. 근데 널을 반환하지 않는다. 요거 보세요. Get students by year. 4학년 학생들을 얻어내는 거예요. 4학년 학생들. 근데 4학년 학생이 하나도 없어. 그러면 그거의 결과로 너를 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반환하는 게 객체예요. 뭐 리스트라는 객체예요. 근데 반환하는데 너를 줄 수 있어요. 없다는 걸 알리기 위해서. 근데 더 좋은 방법은 리스트를 반환하는데 크기가 얼마짜리 리스트를 반환해요? 0인 애를 반환하는 게 더 낫다. 그러니까 너를 반환하는 것보다 그러면 요게 필요 없죠. 요게 필요 없고 바로 폼 써도 돼. 왜? 0이면 폼문이 안 돌아요. 그렇죠? 근데 너를 주면 너를 검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또 널 검사하는 걸 까먹을 수 있어. 그럼 죽지. 근데 너를 안 주고 사람이 없을 때는 널 오브젝트라고도 해요. 0인. 이게 널이 아닌 거지. 예. 그러니까 똑같은 객체인데 그게 이제 널을 대신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크기가 0. 자바는 또 재미있는 게 용량이 0인 배열을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배열을 반환해야 되는데 배열에 집어넣을 게 없어. 그러면 옛날 같으면 널을 줄 수 있어요. 반환할 게 없으니까. 근데 널 대신에 뭘 배냐면 용량이 0인 배열을 반환해요. 그럼 또 그거 갖고 폼은 돌리든 뭐라든 아무것도 안 하는 거지. 그래서 너를 주지 말게끔 하는 거고, 요 다음에 나온 거는 나중에 설명 한번 드릴 텐데, 자바 A부터는
그런 널반에 대해서 좀 뭔가 다른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해서 옵셔널이라는 걸 만들어놨어요. 옵셔널. 옵셔널. 이거는 이제 여기서는 설명 안 드리고 그 14장인가 함수형 프로그래밍 가서 설명드릴게요. 어쨌든 이 개념 알겠죠? 너를 반환하기보다는 그냥 객체를 반환해가지고 걔를 갖고도 널과 동일하게 처리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똑같으면 그게 더 좋은 방법이다. 오류를 줄이는 방법이다. 그래서 저런 거를 뭐 널 오브젝트 패턴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뭐 프로그래밍 없이 말로만 쭉 설명을 했는데 진도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이해를 해주시고요.